진실을 바라보는 빨간 카메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4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궁금한데요.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4개월간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볍게 정리를 해보고 각하 또는 기각되어야 할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관들의 성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좌파 성향은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정정미까지 4명이 있고 중도에 김영두 1명, 그리고 보수 쪽에 김복형, 조한창, 정영식 3명이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도와 보수 쪽의 재판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단 보수 쪽으로 분류되는 3명의 재판관이 각하나 기각을 판단하면 기각으로 결론이 납니다. 법리적인 판단을 중요시한다는 평을 받는 김영두 재판관이 공수처, 검찰,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저질렀던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판단을 한다면 각하나 기각 의견을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5대3 기각 또는 4대4 기각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어떤 쟁점으로 탄핵 심판이 있었느냐를 알아야 합니다. 지난 겨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부터 변론 기일까지 오랜 시간 지켜보셨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쟁점으로 심판이 진행됐었는지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내란죄 철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다음 날부터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계란 프레임을 씌우고 선동을 해왔습니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인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를 평가절하하고 국면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였는데요. 결국 탄핵소추에서 결정적인 쟁점으로 밀어붙여놓고 탄핵 심판이 시작되자 내란죄는 슬그머니 빼버렸습니다. 탄핵소추의 8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내란죄가 빠졌기 때문에 탄핵의 의미가 없어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헌재는 이번 사건을 판단할 근거가 대부분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각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증인들이 한 증언의 오염입니다. 탄핵소추의 핵심 내용인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란 명령. 홍장원과 곽종근이 대통령이 명령했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홍장원과 곽종근의 진술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국회 투입의 핵심 부대인 707의 김현태 단장이 대통령의 명령은 없었다며 강하게 주장했고 홍장원의 메모는 지렁이 같은 글씨로 알아볼 수 없는 문건이었던 것이 밝혀지고 메모를 작성했던 날의 타임라인이 전혀 맞지 않았으며 대피를 한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곽종근의 진술은 민주당의 회유와 협박에 의해 완전히 오염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헌재는 이 증언에 대한 재판단을 하지 않고 탄핵 심판을 종료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기각 의견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검찰 조서의 증거 능력 부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현재 수사 중에 있는 검찰의 증인들에 대한 조서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문영배 소장 대행은 그 조서들을 다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법재판소법을 정면으로 무시한 채로 재판을 진행한 것이죠. 이를 지켜보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 절차와 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각하가 맞고 각하가 아니더라도 기각을 해야 할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적법 절차를 지켰는가입니다. 이미 많은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전에 국무위원들의 회의는 절차상으로 국무회의가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봉을 두드렸느니 회의 시간이 짧았느니 위원들이 회의록에 서명을 했느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이것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였음을 인지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설사 절차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도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사항이었는가를 따져보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는 심의를 거치면 되는 것이지 국무위원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회의록에 서명을 하고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차적인 하자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재판관의 성향과 쟁점을 봤을 때 적어도 5대3 기각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다음 4대4 기각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보수 쪽의 재판관 중 1명 정도 배신을 해서 6대2 인용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 확률은 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8대0 인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고 무지성 8대0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으니까 말은 아끼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5대3으로 기각이 되면 향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좌파와 보수 재판관이라고 판단되는 인원수대로 의견이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절대 승복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결코 쉽지 않을 상황이 될 것입니다. 4대4로 기각이 된다면 마은혁이 임명되었다 하더라도 기각이 결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대3 기각보다는 민주당이 깽판을 칠 거리가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론이 납니다. 어느 쪽이 마지막에 웃을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진실을 찾는데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